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식 클래스 마감 시간입니다. 제목을 보니까 드디어 하락. 오늘 양 시장이 1% 이상 하락을 했어요. 개인 투자가들은 1조 원의 금액을 매수를 했고, 그나마 혼자 잘 버티던 삼성전자까지도 오늘은 약간 1% 이상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는 좀 강했던 것 같네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주간 증시라든지 이런 흐름에서 뭐 증시가 상승 탄력성을 좀 잃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 또 시장이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가분들이 어? 이거 엑시신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오늘은 그래도 우리가 항상 이 시간에 하나라도 남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술적 분석에서 약간 맛보기 이동성 평균선 이동평균선 이평선인데 별 조정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let's get it. 갈게요. 자, 시장이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준비는 해왔습니다. 올라야 될 자리에서 오르지 못하면 하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1% 정도 하락이 나왔어요. 코스피 빠지는데 코스닥은 뭐 안 빠질 수가 없겠죠. 자,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많은 투자분들이 아직도는 아니고 사실 시장이란 게 우리가 뭐 과신할 수 없는 게 시장이에요. 시장할 수 없는데 여기서 한 가지 가장 결정적인 흐름이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종목도 마찬가지고 뭐 지수도 마찬가지인데 고점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시세가 횡보를 하다가 5일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여기 어떤 여러 가지 이벤트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뭐 금리란 이벤트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 이탈하게 되고 이탈한 상황이면은 이제 22동 평균선 같은 경우는 이게 20입니다. 화면에서 한 달짜리죠. 약간 중기 이평선이라고도 하는데 약간 지지력이 조금 약합니다. 약한 흐름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3개월 전에 매수했던 60일 이동 평균선은 상당히 견고한 흐름인데 그러면 모든 시세가 그렇잖아요. 수렴과 어, 발산을 반복합니다. 주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고 연인 관계의 어떤 열정도 마찬가지예요. 확 달아올랐다가 잠깐 냉각기도 오고 하죠. 주식도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시간에 뭐 예를 들어서 환율이 올라갔다. 환율을 그럼 차트를 잠깐 볼까요?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고 생각보다는 조금 팔겠죠. 근데 오늘 정말 외국인들 주식을 좀 팔았어요. 많이? 글쎄 많이 팔았다고 하긴 좀 그래요. 2,600억 정도를 팔았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과연 그러면 최근에 주식을 계속 사왔었는데 장을 잡아주던 종목이 삼성전자잖아요. 근데 오늘 삼성전자는 팔았느냐? 안 팔았어요. 물론 삼성전자란 기업을 판다고 무조건 지수 내려가고 삼성전자를 산다고 그런 안 빠지고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코스피의 주인은 우리가 외국인이라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이런 게 있어.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아가지고 한국 주식을 팔고 뭐 미국을 산다든 이런 건데 그 정도의 힘이냐? 그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제가 좀 자신만만하게 오늘 양 시주가 이렇게 1%의 하락세가 나오고 음봉이 많이 나왔고 또 하나가 지난번에 강조드린 대로 이제 코스피가 한 달 만에 우리가 하락 등록비가 95.25% 10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처럼 110개 하락하고 8개가 상승하고 800개가 하락을 했겠죠. 쉽게 말해서 주식해서 먹고 힘든 상황이 된 거죠.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항상 여기 상승 종목에 내 종목과 내 포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똑같은 거죠.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컨디션이 좋을 때와 나쁠 때. 그라운드 환경이 좋을 때 내가 골을 넣을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겠죠. 똑같은 거예요. 야구 선수가 앞바람이 불 때와 뒷바람이 불 때. 아무래도 홈런을 치더라도 확률이 맞바람 부는 것보다는 뒷바람이 불 때가 툭 쳤는데 넘어가겠죠. 자, 그런 논리인데 어제도 잠깐 말씀을 좀 드렸는데 또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또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가요. 지수와 하락세 있어. 벌어지면 붙으면 벌어지는 성격, 발산하는 또 이게 발산이 되고 나면 붙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지나치게 과하게 왔으면 이제 답은 뭐죠? 지수의 느린 반등, 등락 비율의 상승으로 또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도 추세란 말이에요. 당분간은 아무래도 코스피 종목에서 전 종목이 상승하는 빈도는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지수와 등락 비율의 과도한 이격은 다시 좁혀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예, 배터리가 지수를 망했지. 이건 한번 하루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 배터리 무너지면 지수 무너질 때 다른 종목 와르르 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2월 접어들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똑같은 현상을 이번 일주일에만 1000개 이상이 하락한 날을 벌써 두 번을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100%까지 내려왔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내일 정도 되게 되면 팩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하락비가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가 어떻게 될까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은 기술적 분석의 대가 그랜빌의 매수 4원칙과 매도 4원칙을 간단히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숫자 1번부터 4번까지는 그랜빌의 매수 원칙 4가지, 5번부터 8번까지는 매도 원칙 4가지인데 말을 캔 김에 잠깐 보도록 하죠. 자, 1번 그림 같은 경우는 이동 평균선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5일선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21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을 자꾸 붙였다 떨어졌다 붙다 떨어지다가 딱 돌파하는 시점. 이 자리가 매수 신호라는 거죠. 여기서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한 달 전에 이미 봐왔던 거예요. 어느 정도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기울기에서 돌파할 때는 매수다. 이런 이야기죠. 두 번째, 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주가가 벌써 마이너스 입장, 이 과정이 조금 더 진행된 과정이겠죠. 어느 정도 주가 올라가는 상태, 주가도 이제 5일선 위로 올라왔어요. 올라서 이동 평균선을 지지선으로 깔고 가다가 탁 내려갈 때, 근데 이때가 매도가 아니라 그랜빌의 매수 원칙에는 매수라 그랬어요. 뭐죠? 어느 정도 추세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에서의 일시적인 하락은 매도라기보다는 오히려 매수다.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3번 같은 경우는 더 완벽한, 2번은 조금 불안하시다면 바로 3번 같은 거죠. 약간 이제 똑같은 환경, 이동평균선, 22동평균선이 모두 플러스해서 수익으로 안건 상태에서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은 좀 급한 변동이고 여기는 잔파동이에요. 잔파동인데 똑같은 게 뭐냐면 1번 그림을, 이 1번 그림 약간 잔파동을 이동평균선 위로 올려놨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면서 한 번 지지하고 두 번째 지지하는 이런 자리는 매수다. 그런 내용이죠. 또 하나 지금 이제 우리 시장에서 해볼 수 있는 게 어쨌든 간에 단기적, 이건 우리가 많이 겪어봤어요. 1월 말에. 그쵸. 급락을 합니다.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시장이 종목이 많이 빠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과도하게 빠지게 되면 이걸 이격률 과다라 그럽니다. 습관적으로 주가와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이 뭐냐 하면 결국에는 평균 주가예요. 평균 주가로 붙는 성향이 있어요. 물론 3번과 4번의 차이점은 베팅 금액은 다릅니다. 이거는 보통 약간의 보수적인 베팅이죠. 역추세 매매니까. 자, 지금은 과연 어떤 장세일까 생각되세요? 만약에 지금 정시가 5일선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5일선이라고 한다면 약간 우리나라 주가가 5일선을 지지하다가 꾸역꾸역 가다가 조금 볼까요? 요 구간이 될 수도 있어요. 주가가 어느 정도 뭐 21선도 약간 이랬는데 약간 하다가 못 가고 툭 들었으니까 매도 실효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약간의 그게 있어요. 단기 투자가는 당연히 최근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시간 관계상 조금 좁혀서 말씀드리면 주가는 결정적으로 어느 정도의 궤적을 가지고, 이거는 연속 라인인데 어느 정도의 중심 추세선을 가지고 지지와 반복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세선의 기준이 의미 있는, 만약에 2번과 3번 저점이 상향드린 것을 상승 추세라 그래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어느 정도 과정에 있냐면은 대략적으로 주가가 단기적으로 오버슈팅 좀 많이 올랐다가 약간 이동평균선은 평행 행보하는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수급이 빠져 있는 겁니다. 오늘 같은 기준으로는 대략 6번 정도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생각대로 과하게 빠지게 되면 다시 본래의 선으로 회귀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우리 지금 장으로 가져와서 볼게요. 이제는 코스닥, 그냥 코스닥 하나만 보고 할까요? 상 똑같습니다. 지수 번호 똑같은데 어쨌든 간에 시장은 이렇게 상당히 장기적으로 단기선 5일선과 중기선 21선과 61선이 시세를 뽐고 있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매수 원칙에 봤던 그 그림, 어느 정도 21선과 61선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우상향 중이라는 거예요. 우상향 중에 단기적으로 5일선이 내려오게 되면 습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걸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우리나라 시장은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21선이 안정적으로 시세를 한 달 이상 상승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 이후 최근 3개월 동안 61선이 조금 완만하게 평균 단가를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뭐죠? 1월 달이 월봉 양봉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장에 우리나라 2,400이라는 자리 자체가 최근 3, 4개월에 평균값보다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60일 이동 평균선이 우상향하는 거고. 자, 그래서 쭉 시세를 뽑다가 지금 약간 이렇게 내려온 상태예요. 5일선이 단기적으로. 자, 물론 물가라는 이슈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어떤 시장이라든지 튼튼한 종목, 우리가 말해서 급등주들은 실제적으로 일시적으로 61선이 깨는 경우도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스테이블하게 시세를 가져왔던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 뭐 45도 이하의 기울기는 일시적으로 5일선을 타면 닫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탈을 했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설령 이까지 내려와도 대부분의 모든 공통점은 다시 원래의 선으로 불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실제적으로 장이 지금 요렇게 올라가는 상태에서 이렇게 팍 꺾였단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21선 이탈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여기에 붙는 습성이 있어요. 붙었다가 치고 가면 벌어졌다가 수렴했다가 다시 발산 이후 치고 가지 못하면 여기서 꺾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찐 매도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술적 분석으로 이렇게 한번 풀어드렸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의 시장은 똑같다는 거예요. 물가, 금리 속도, 하지만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없다고? 바뀐 건 없어요. 미국이 올해 금리를 인상하는 속도가 둔할 것이다라는 것은 바뀌지 않았어요. 환율이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기 때문에 환율이 물가로 인해 가지고 다시 1,450원, 1,350원으로 갈 확률은 낮다는 거예요. 거꾸로 놓고 보면 결과론적으로 외환시장에 강력하게 숏으로 베팅했던 세력들도 지금 일부 배터리 관련주처럼 숏커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단지 오늘 날짜를 잡아서 미국 물가지표 발표되는 바람에 반영됐을 뿐이에요. 이제는 어때요? 시장은 조금씩 환율에 신경을 쓰겠죠. 왜? 환율 차트마저 다시 골든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게 골든이 나오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식에서 바닥에서 주식을 사는 법을 많이 배워봤는데, 그쵸? 60역 배. 근데 여기서 어떤 게 보이냐면 내려오는 61선 여전히 저항은 두텁다는 거. 단기적으로 급등에 따른 21선과의 길이도는 높아요. 그럼 얘네들은 또 붙을 수가 있어요. 붙는다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주가 5일선과 21선이 다시 이렇게 붙기 위한 방법. 첫 번째는 이게 천천히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얘가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아주 느리게. 이 방법이 하나 있고 다른 방법은 뭐냐면 이 친구가 갑자기 폭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빨리 따라요. 그러다 붙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어떻게 붙냐고 생각보다 시간을 갖고 5일선이 다시 꺾이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환율은 생각보다 1,300원대 이상으로 강력하게 추세를 만들어서 지금 밑에서 올라온 게 대략 80원, 70원 정도라면 1,350원 이상까지 가면서 시장을 험하게 61선 밑으로 쏟아붓기에는 너무 우리의 장 자체가 강하다. 그리 보는 것이고 다른 한편을 놓고 봤을 때는 다른 한편으로 놓고 봤을 때는 시장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가파르게 한 달 반 이상 상승에 의해 숨고르기며 우리가 지켜본 대로 대부분 다시 한번 시장에는 어떤 기준점을 줬습니다. 매월의 중간점은 변곡점이 좀 많았으며 주가가 아무리 정배열이라도 고공권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충분히 작은 바람에도 떨어질 수 있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마감 시장에서 배워봤던 내용 같습니다. 이동평균선 배열 조정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얕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시장과 조금 접목시켰기 때문에 한번 좀 참조해 보시고 또 오늘 수요일이니까 수요일 저녁 8시에는 또 야간 수업에서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네, 내일도 양봉이란 말은 못하겠고 내일도 화이팅!